아, 너 저기 가나? 넘어가니? 싫어. 자, 114페이지에 지구온난화를 할 겁니다. 지구온난화. 그리고 우리 1월 달에는 물리화학 파트를 끝내고 2월 달에는 요 책을 아마 끝내게 될 거예요.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114페이지를 보시면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구온난화에 나오는데 별거 없어요. 지구온난화. 자,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는 지구가 뜨거워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온실가스라는 게 이렇게 있단 말이야. 온실가스. 온실기체, 온실가스 똑같은 말이고요. 햇빛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지구로. 그러면 이제 100만큼이 들어와요. 그럼 햇빛이 100만큼 이렇게 나가겠죠. 지구는 100만큼 뱉어냅니다. 근데 이 온실기체가 요 100을 이렇게 우주 공간으로 뱉어내지 않고 새로 어느 정도 튕겨내요. 얘 때문에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태양한테 받은 에너지 그대로 뱉어내는데 온실기체가 뱉어낸 거를 다시 흡수시키기 때문에 지구가 뜨거워진다 이거고, 온실기체는 이산화탄소, CO2라고 하는 이산화탄소, 그리고 H2O, 그 다음에 CFC라는 게 있어요. CFC는 뭐 프레온가스 뭐 이런 건데 잘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 헤어 스프레이 있죠? 미용실에 쓰는 거죠? 그런 게 이제 CFC고, 주된 이유는 이산화탄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지구의 기온, 지구의 온도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야겠죠? 지구의 기온은 올라간다. 됐니? 여기까지. 그래서 그 114페이지의 그래프, 가운데 그래프를 보시면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래프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증가할수록, 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기온도 이렇게 해서 증가합니다. 그래서 흰색과 노란색 그래프를 보면 되고, 기온은 뭐 이런 식으로 증가하긴 하는데 결국엔 그냥 우상향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가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114페이지의 맨 밑에 보시면, 이 그래프 밑에 보시면 지구온난화의 영향이라는 게 많죠. 그렇죠? 그래서 지구온난화로 빙하 면적이 감소합니다. 그렇죠? 빙하가 녹을 거예요. 그렇죠? 빙하가 녹습니다. 자, 빙하가 녹으면 햇빛의 지표 반사율이, 이거 넘어가자. 이건 하지 맙시다. 어쨌든 빙하가 녹고요. 그다음 뭐 수증기가 이제 증가하겠죠. 지구가 뜨거워지니까 많이 증발될 겁니다. 그러면 또 온실가스가 늘어나는 거예요. 수증기도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그럼 또 지구가 뜨거워지고, 여기는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빙하가 녹으니까 해수면이 이제 상승하면서 육지도 좀 이제 줄어들겠죠. 그렇죠? 물이 이제 올라오니까. 그래서 섬들이 막 잠기고 이러니까 농경지나 또는 이제 서식지가, 생물체들의 서식지가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건 뭐 그냥 사회 시간에 하는 거니까. 됐어요? 여기까지? 115페이지. 자, 지구온난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자, 지구 전체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온도도 그럼 당연히 올라가겠죠. 근데 우리나라의 온도가 지구 전체가 올라가는 그 양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2배 정도 올라가고 있대요. 그러면 이제 좀 심각한 거지. 그치?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따뜻해지면서 나타나는 변화가 거기 4개 써 있죠. 그쵸? 뭐라고 써 있어? 정리를 잠깐 해볼까요? 자, 우리나라가 기온이 올라가고 있어.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된다고? 동식물의 서식지가 변화합니다. 그쵸? 동식물의 서식지가 북상해요. 북상한다는 얘기는 북쪽으로 올라온다는 얘기지. 그치? 요런 얘기입니다.
원래는 여기에서만 키울 수 있는 작물을 이제 위에서도 키울 수 있는 거야. 날씨가 따뜻해졌으니까. 알겠니? 원래는 따뜻한 남쪽에서만 키우던 게 지금 요 중간 지역도 여기만큼 날씨가 더워졌기 때문에 서식지가 북상했다. 동식물의 서식지가 북상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화 시기. 꽃의 개화 시기죠. 개화 시기가 앞당겨집니다. 개화 시기의 이제 변화. 뭐냐면 개나리 이런 거 이제 봄에 피는 꽃이란 말이야. 좀 따뜻해지면 피는 꽃이고 벚꽃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이거는 진짜 체감으로 느끼는 건데 내가 이제 한 20대 중반? 그때만 하더라도 벚꽃 축제가 4월 뭐 셋째 주, 넷째 주 이때 열렸습니다. 저기 한강에서 벚꽃 축제가 열렸는데 지금은 4월 첫째 주만 돼도 벚꽃이 다 져요. 이미 피고 이미 집니다. 그래서 봄꽃이 빨리 핀다. 워낙에 더워졌기 때문에. 개나리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3월에 피는데 벌써 3월 되면 없습니다. 옛날엔 3월에 이제 피기 시작했는데 2월이면 벌써 피고 져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계절 길이의 변화입니다. 계절 길이의 변화. 계절 길이의 변화는 마찬가지 별거 없죠. 그냥 여름이 길어진다입니다. 여름이 길어진다. 겨울이 짧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열대 기후의 확대. 아열대 기후의 확대. 아열대 기후라는 건 그냥 더운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열대처럼 막 엄청 더운 건 말고 열대보다는 좀 더 더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따뜻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래. 그렇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지구가 뜨거워지면 안 된대. 지구가 만약에 지금보다 평균 기온이 한 1도인가 2도가 더 올라가면 아무튼 인류 종말이다, 인류 멸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막 전기차도 많이 만들죠. 왜냐면 일반적인 자동차는 기름을 넣어서 가는 자동차는 아무래도 이산화탄소를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또 지구온난화에 기여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전기차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 115페이지에 보시면 밑으로 해서 쭉 써 있는데 그냥 여러 나라에서 이런 협약들로 인해서 이산화탄소를 좀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니? 됐구나. 자, 116페이지. 대기와 해수의 순환 그리고 기후변화인데 사실 여기가 외울 게 많습니다. 외울 게 많아서 오늘 연습을 좀 할 건데 자 일단은 이런 게 있어요. 일단은 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해서 자 요 각도를 우리가 위도라고 얘기를 해요. 위도. 그러면 요 맨 밑에는 0도고 여긴 90도가 되겠지. 그쵸? 각도기랑 똑같은 거 알겠죠? 각도기랑 똑같은 거. 그래서 밑에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저위도라고 부를 거고. 이게 지구예요? 어? 이게 지구예요? 이게? 네. 지구. 지구. 그 다음에 90도가 이제 고위도가 되겠죠. 위도가 높다. 그래서 저위도에 이제 0도가 이제 적도입니다. 적도. 0도 지역이 적도고 이제 90도 지역이 이제 북극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적도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지? 그러니까 0도는 적도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하와이, 좀 더운 나라 그렇죠? 하와이. 그리고 북극은 워낙 추운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됐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해가 이렇게 있을 거야. 태양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햇빛이 이렇게 와요. 저위도에도 오고 요 가운데는 중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위도. 고위도에도 이렇게 햇빛이 옵니다. 자, 네가 서 있어. 네가 이렇게 해서 서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서 있다고. 자, 그러면 1번, 2번은 3번이야. 누가 제일 덥겠어? 1번이 제일 더워. 자, 이거 생각하면 됩니다. 네가 이렇게 서 있어. 1번은 여기야. 해가 여기 있을 때. 2번은 해가 여기 있을 때, 3번은 해가 여기 있을 때. 자, 아침부터 이제 점심시간까지 가면 해가 이렇게 뜰수록 네가 더 더운 거잖아. 그치? 다이렉트로 내려 꽂으니까. 그래서 1번일 때가
덥다. 그래서 저위도 지역이 에너지가 많이 들어옵니다. 에너지가 많이. 그리고 고위도 지역은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적게 들어와요. 그러면 이런 거야. 적도 지역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온대. 그러면 적도 지역은 계속 더워. 계속 온도가 올라가. 아니지. 그치? 그냥 더운 상태 유지란 말이야. 알겠니? 하와이가 계속 뭐 올해는 30도, 내년에 40도, 내후년에 50도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덥긴 하지만 그 더운 날씨 유지라고. 됐니? 북극도 마찬가지로 계속 추운 게 계속 춥지. 근데 온도가 계속 내려가면서 추워지는 건 아니라고. 그냥 추운 상태 유지, 더운 상태 유지. 왜냐면 저위도에 이제 많은 이 에너지를 여기 부족한 쪽에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에너지들이 이렇게 순환하게 돼요. 이거를 누가 해주냐? 대기와 해수, 바람과 물이 돌면서 에너지들을 골고루 이제 뭐라 그럴까? 골고루 나눠준다 하시면 돼요. 됐니? 여기까지? 그러니까 계속 더워지는 나라는 없고 계속 추워지는 나라는 없는 거야. 더운 거 유지, 추운 거 유지. 이거. 그럼 요거를 그래프로 그리면 쟤는 왜 저러니?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0도야. 자, 요게 이제 에너지 양이고, 자, 이쪽으로 가면 뭐 90도 N, 뭐 이렇게 하면 90도 S 이렇게 하는데, 이거예요. 북쪽으로 가니까 90도 N, 남쪽으로 이렇게 오면은 여기가 90도 S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0도일 때가 에너지가 제일 많이 들어온다고 했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해서 될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 그래프가 태양 에너지라는 건 들어오는 양이 이제 태양 에너지. 그 다음에 노란색은 이렇게 해서 지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인데 그냥 지구 에너지라고 해도 되고, 얘는 이제 나가는, 방출하는 에너지입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색칠한 부분은 어떤 거야? 태양 에너지가 지구 에너지보다 많아. 들어오는 게 나가는 것보다 많으니까 에너지가 많은 지역인 거야. 알겠죠? 이걸 B 지역이라고 할게요. 됐니? 준우 잘 보고 있지? 그럼 이 지역, 노란색이 위에 있어. 나가는 게 들어오는 것보다 많아. 요걸 이제 A 지역, 여기를 C라고 할게, 면적을. 그러면 A와 C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부족한 겁니다. 나가는 게 많기 때문에. 됐어?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많은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B는 많은 쪽은 결국에 적은 쪽을 합친 거와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고 있네. 지금 별거 안 했어. 그냥 이제 햇빛이 들어올 건데, 위도가 낮은 쪽이 적도 지역에 에너지가 많이 오고, 북쪽은 별로, 그러니까 극지방 쪽은 별로 안 오니까 많이 오는 쪽에서 에너지를 나눠준다, 요 얘기한 겁니다. 알겠죠? 요 얘기. 자, 그러면 대기와 해수가, 자, 결국 많은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대기와 해수가 에너지를 나눠준다고 했는데, 보면 자, 대기 대순환이라는 걸 해요. 이 용어가 좀 어려운 거지 딱히 별거 없어. 딱히 별거 없는데, 일단 우리가 이런 거 봐볼게. 온도가 높아. 자, 온도가 높아. 고온이야. 그러면 기체를 보통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기체의 부피가 증가합니다. 열기구 생각하면 돼요. 열기구. 열하면 열기구 이렇게 동그랗게 됐잖아. 그치? 부피가 증가합니다. 부피가 증가하면 밀도가 감소하게 돼요. 밀도라는 게 부피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질량은 그대로인데 부피가 늘어나면 밀도가 줄어듭니다. 밀도가 줄어들면
결국에 기체는 가벼워지는 거랑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밀도가 낮아지면 상승이라는 걸 합니다. 됐니? 여기까지? 그럼 반대로 해볼게. 만약에 온도가 낮아요. 온도가 낮으면 부피가 감소할 거고, 그럼 부피가 줄어들면 분모가 작아지는 거니까 밀도가 커지겠죠. 그치? 그러면 얘는 밀도가 커지면 가라앉게 됩니다. 하강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난로 같은 경우는 따뜻한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밑에다 놔야 돼. 그래야 위로 이렇게 해서 순환이 일어나고, 에어컨 같은 경우는 찬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찬바람이 가라앉으려는 성질이 있어. 그래서 위에 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뭐 에어컨 만약에 이제 찬바람이 나오는 기계를 밑에 설치하건 위에 설치하건 결국엔 전체적으로 이제 온도가 맞춰지긴 하는데, 일단 원리상으로는 그렇다고. 따뜻한 기체는 위로 뜨고, 뜨거운 기체는, 뜨거운 게 아니지, 차가운 기체는 가라앉고 따뜻한 기체는 위로 뜬다. 이렇게. 졸려? 너무 시작하자마자 자는 거 아니야? 너무 시작하자마자 자는 거 아니니? 우리 15분부터 시작했어. 15분밖에 안 됐어 지금 수작. 대줄래? 자, 그래서 첫 번째, 지구가 자전을 안 할 때, 지구가 자전을 안 할 때를 얘기할 겁니다. 지구가 자전을 안 할 때는, 잘 보세요. 지구가 자전을 안 할 때, 여기다 이렇게 그릴까? 이렇게 그릴게. 이렇게 해서 똑같아. 지구야.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고, 당연히 여기는 저위도, 그치? 여기가 저위도, 고위도인데, 자, 밑에가 덥다고 했어, 춥다고 했어? 더워. 그래서 여기가 고온이야. 고온이면 기체가 상승한다고 했죠? 그쵸? 기체가 상승. 여기는 춥죠? 극지방이니까, 북극이니까 저온이야. 그럼 기체가 이렇게 내려올 거라고. 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내려온 기체는 여길 이렇게 해서 갈 거고, 얘도 쭉 영원히 상승할 수 없으니까 적당선까지 상승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갑니다. 얘도 밑으로, 상승 기체는 양쪽으로 해서 이렇게 갈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되고 있니? 그럼 거기 116페이지에 가운데 왼쪽 그림을 그냥 함축해서 그린 거 알겠죠? 압축해서 간단하게. 별거 없어요. 그냥 고온일 때는 상승, 저온일 때는 하강 해서 이렇게 기체가 순환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순환하는 이 기체의 순환을 헤들리 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용어가 어려워요. 용어가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이 많아서 이거를 헤들리 순환이라고 하고, 요렇게 지금 한 바퀴 돌죠? 그쵸? 이렇게 한 바퀴. 이거를 단일 세포 순환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안 됐다고? 뭐가? 어디서부터 안 됐어? 뭐를? 다라고 하면은, 이거 다 모른다고 하면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지, 지금? 요거까지는 됐어? 고온일 때 기체가 올라가고 저온일 때 내려가는 거? 요거까지 됐어? 그럼 올라간 기체는 이렇게 양쪽으로 퍼진다고. 요것도 됐어? 내려온 기체도 지구를 뚫고 갈 수는 없으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퍼질 거라고.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해서 한 바퀴 돈다고, 기체가. 내려와서 올라가서 퍼지고, 내려와서 퍼지고, 올라가서 퍼지고, 이렇게. 순환한다고. 그죠? 이 순환을 막 목소리 안 나오니 헤들리 순환이라고 한다고. 이름이야, 이름. 요렇게 도는 순환을 헤들리 순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이 헤들리 순환의 다른 이름이 이제 단일, 요렇게 해서 한 바퀴, 요 한 바퀴 도는 걸 단일 세포 순환이라고 한다고. 됐어? 나도 알아. 여기가 되게 재미없는 거 나도 안다고. 나도 알아. 안 하면 뭐하게? 너 이거 니네 엄마도 볼 건데. 안 할 수가 있냐? 응? 2명이 아프대.
나 뭐 어떡하겠어 내가. 원래 4명이에요? 어, 2명이 아프대. 다음 주부터는 조금 애들이 많겠죠? 니네 윈터 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너 윈터 하더만. 맞잖아. 네. 어. 그럼 넌 다음 주부터는 10시에 와 학원에? 네. 부럽다. 좋겠다 야. 자, 하루 정도 지각하면 안 돼요? 응? 하루 정도 지각하면 안 돼요? 해봐. 뭐 어때? 해봐. 자, 요 이름이 헤들리 순환이고요. 근데 우리는 자전을 하는 걸 볼 거란 말이야. 자, 두 번째. 지구는 자전을 하고 있으니까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그릴 거야. 빈 곳에 그릴 거니까 잘 봐. 알겠죠? 잘 봐. 똑같이 그리게 시킬 거니까 잘 봐. 똑같아.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어. 어씨 좀 그렇다. 점을 왜 찍는 거예요? 응? 점을 왜 찍는 거예요? 점을 왜 찍어? 아, 저는 그냥 쓰는 거예요. 어? 네? 아, 이거 그때 점 있죠? 무슨 점? 저 가로선에 왼쪽, 왼쪽 2개 점. 아 이거 아니야.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는 보통 북반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북반구만 봅니다. 다시 요 각도가 위도라고 했어요. 그렇죠? 위도.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저 위도가 될 거고 0도죠 여전히. 그리고 여기는 각도기 90도가 될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자 이제 잘 봐.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여기는 온도가 높아. 그쵸? 온도가 높아서 대기가 상승한다고 했단 말이야. 그치? 그쵸? 여기는 온도가 낮아. 그래서 대기가 하강한다고 얘기를 했어. 됐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우리가 자전을 하게 되면 북반구가 한 3군데 정도로 이렇게 나뉩니다. 이렇게 해서 한 3파트로 나뉘어요. 그래서 여기가 보통 한 이렇게 되면 여기 한 30도 정도, 이렇게 되면 각도가 한 60도 정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3구역으로 나눌 거야. 잘 봐. 그러면 잘 봐. 기체가 상승을 했어. 오케이. 기체가 상승을 했어. 그럼 우주 공간으로 나가진 않을 거고 어느 정도 기체가 상승하면 이렇게 양쪽으로 퍼질 거란 말이야. 그쵸? 자, 막혀서 퍼져. 자, 이렇게 기체가 올라가. 근데 잘 생각해봐. 올라가. 북반구로 가면 갈수록 온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낮아지지. 그치? 그래서 여기가 30도 지역이 0도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는 저온이야. 알겠지? 온도가 낮아져. 온도가 낮아지니까 기체가 이렇게 하강을 합니다. 됐니? 여기까지? 그럼 얘도 또 어디 갈 데 없으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퍼질 거예요. 그렇죠? 양쪽으로 하강하는 기체가 이렇게 퍼질 겁니다. 양쪽으로. 됐죠? 얘도 당연히 올라가는 게 양쪽으로 퍼질 건데 우린 남반구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 그럼 여기도 봐봐. 자, 저온이야. 기체가 내려왔어. 쭉 기체가 내려올 거야. 그런데 기체가 남쪽으로 오면 올수록 온도는 따뜻하지. 그쵸? 기체가 남쪽으로 올수록 상대적으로 여기는 여기보다는 더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기체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됐어요? 그럼 이렇게 만난 게 쭉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됐니? 그럼 또 올라간 기체는 어느 한계점에 닿으면 이렇게 퍼질 거고.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 동그라미가 3개 나왔지. 그쵸? 3개. 됐냐? 여기까지? 그럼 봐봐. 우리 이거 지금 요렇게 이걸 헤즐리 순환이라고 했는데 이 방향이 시계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이야? 요렇게 도는 게 시계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이야? 시계 방향이야.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도는 시계 방향, 요렇게 도는 시계 방향을 헤즐리 순환이라고 합니다. 자, 요 가운데는 헤즐리 순환, 요 위에도 헤즐리 순환이긴 한데 얘는 이름이 헷갈리니까 극순환이라고 할 거예요. 여기 북극이 있으니까. 알겠죠? 극순환. 그리고 요 가운데는
페렐 순환이라고 합니다. 페렐 순환. 됐어요? 앞에 봐. 알아. 나도 지루한 거 알아. 자, 앞에 보자. 자, 알아. 나도 잘 알아. 나도 잘 알아. 자, 요거까지 좀 하고 여러분이 이제 그릴 거야. 다시. 고온이야. 올라가. 퍼져. 내려와. 얘 내려올 때 같이 내려오고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 저온일 때 내려오고 양쪽으로 이렇게 퍼져. 얘가 또 올라가. 같이 올라가. 됐어요? 그러면 헤들리 순환과 극순환은 자, 헤들리 순환과 극순환은 헤들리와 이제 극순환은 온도가 높았다가 올라가면서 낮아져서 내려오고 자, 온도 낮아. 내려오면서 온도가 올라가니까 기체가 상승하고 해서 이거를 직접순환이라고 불러요. 직접적으로 얘네가 돈다. 근데 가운데 페렐 순환 같은 경우는 얘는 헤들리 순환과 극순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는 거라서 얘는 간접순환이라고 합니다. 간접순환. 됐어요? 간접순환. 자, 그럼 봐봐. 기체가 밑으로 내려오는데 기체가 밑으로 내려오면 구름이 잘 만들어지겠니? 잘 안 만들어지겠니? 생각해보자. 저 하늘 위에 구름이 있어야 되면 기체가 위로 잘 올라가야 구름이 많이 만들어지겠어? 기체가 바닥으로 내려와야 구름이 많이 만들어지겠어? 기체가 위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기체가 위로 올라가야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여기는 구름이 안 만들어지는 거지. 그치? 기체가 내려오니까. 그럼 여긴 구름이 안 만들어져? 자, 그러니까 구름이 없다는 건 비가 별로 안 온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주로 요 30도 지역에서는 사막이 발달하게 됩니다. 됐어요? 주로 여기 30도 지역은 사막이 많이 발달해 있어요. 됐니? 겁나 안쓰럽다. 요거만 하자. 자, 이제 거의 다 왔다. 자. 그래서 지구 자전을 안 할 때는 바람이 지금 위에서 아래로 요렇게 되는 거지. 그치? 위에서 아래로. 그럼 여기도 화살표 그대로 그려봐. 90도에서 60도는 위에서 아래로 요렇게. 30도에서 60도는 아래에서 위로 요렇게. 그 다음에 얘는 30도에서 0도에서는 밑으로 요렇게 되는 거죠, 화살표가. 그렇죠? 이렇게 화살표. 자, 요거만 하고 뭐 잠깐 쉬든지 뭐 좀 하자. 자, 지구가 자전을 하게 되면 전향력이라는 게 있는데 전향력 이게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요. 오른쪽으로. 자, 뭔 말이냐면 이런 거야. 이렇게 있어. 너무 구리네. 대충 그리자. 자, 이렇게 해서 지구가 있어. 자, 여기에 내가 있고 여기에 비가 있어. 여기 내가 있고 여기 민서가 있어. 내가 민서한테 총을 쏠 거야. 저의 대머리예요. 응? 아니에요. 자, 내가 공을 던졌다 치자. 공을 던졌어. 근데 지구는 엄청 빨리 자전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분명히 이 A라는 위치에서 공을 던졌지만 지구는 자전하니까 공을 던진 순간에도 우리는 위치가 이렇게 바뀔 거라고. A', B'. 그쵸? 그러니까 나는 공을 A에서 던졌지만 민서는 공을 여기 B' 이 위치에서 받을 거란 말이야. 그치? 됐어요? 여기까지? 마치 누가 민 것처럼 오른쪽으로 민 것처럼 이렇게 힘을 받는단 말이야. 이걸 우리가 전향력이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으면 넘어가도 됩니다. 그냥 북반구는 오른쪽으로 무언가 힘을 받는구나 라는 거야. 그럼 중요해. 이거 엄청 중요해. 자, 그럼 요렇게 바람이 부는 건데 30도에서 60도는 위쪽으로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바람이 이런 식으로 붑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니? 여기까지? 위로 흘러야 되는데 오른쪽 힘 받기 때문에 90도에서 60도 사이에는 밑으로
밑으로 이제 바람이 가는데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야 되니까 바람이 이렇게 흐르는 거야. 되니? 바람이 이렇게. 그래서 바람이 이런 식으로 불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밑으로 화살을 펴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면 바람이 이런 식으로 불게 된다고. 됐어? 여기까지? 바람 이름만 하고 잠깐 우리 좀 정신을 가다듬자. 자, 바람 이름까지만 하고 요거를 우리가 여기를 극동풍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극동풍은 잘 안 나오니까 자, 오늘은 극동풍은 넘어갈게. 자, 밑에 여기는 편서풍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여기는 무역풍이라고 합니다. 요 두 개는 알아야 돼요. 편서풍과 무역풍, 요건 알아야 됩니다. 극동풍까지는 그래 넘어갈게. 오늘은 넘어갈게. 근데 요거 두 개는 꼭 알아야 됩니다. 됐어요, 일단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이거 중요하니까. 저위도가 이제 고온이라고 했죠. 온도가 높다. 고위도가 온도가 낮다. 그래서 온도가 높은 쪽에서는 기체가 상승, 낮은 쪽에서는 기체가 하강. 얘가 이렇게 퍼지다가 30도 올라오면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아져. 북쪽으로 오니까. 그래서 내려오고 이렇게 돌고 30도에서는 내려온 기체가 이렇게 될 거고 90도, 60도도 내려오던 기체는 남쪽으로 오니까 상대적으로 온도가 올라가서 상승. 그래서 같이 상승.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환이 된다고 했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헤들리 순환. 여기는 이제 페렐 순환. 제일 위에는 이제 극순환. 얘기했고요. 바람이 여기만 잘 이렇게 되는데 전향력이라는 바람을 받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바람이 분다. 그래서 0에서 30도는 무역풍, 30도에서 60도는 편서풍. 이름 기억하시고. 됐죠? 여기까지. 그리고 30도는 기체가 하강하기 때문에, 기체가 내려오기 때문에 구름이 안 만들어져서 여기 이제 사막이 많다고 얘기를 했죠. 그쵸? 사막. 자, 그러면 보면은 자, 요렇게 해서 도는 요걸 우리가 아열대 순환이라고 합니다. 아열대 순환. 그럼 이제 남반구는 얘랑 대칭이에요. 남반구 대칭이기 때문에 0에서 30도는 요런 식으로 갈 거고 30에서 60도는 요거 대칭이니까 요런 식으로 될 겁니다. 됐죠? 대칭이니까. 그래서 자, 순환이 북반구에서는 이렇게 해서 시계 방향, 남반구는 이렇게 해서 반시계가 될 거야. 알겠죠? 자,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이거에 따라서 물도 돈단 말이야. 됐죠? 이거에 따라서 얘가 이제 대기대순환이야. 대기순환. 대기가, 공기가 이렇게 돌 거고 바람이 부니까 당연히 물도 돌 겁니다. 알겠죠? 당연히 물도 돌 거야. 자, 잘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해서 적도야. 자, 적도. 그러면 여기 우리나라 이렇게 있고 여기 호주가 있죠. 그쵸? 그리고 여기에 미국 있지. 그치? 미국 있고요. 여기는 브라질 이렇게 있겠죠? 북미, 남미 이렇게 있겠지. 그치? 알지?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해서 바람이 불 건데 이건 시계 방향, 북반구는 시계 방향, 남반구는 반시계 방향 불 겁니다. 그래서 바람을 잘 보면 자, 우리가 뭐 할 거냐면 바람에 의해서 바닷물은 어떻게 도냐. 그래서 표층 해수의 순환이라고 불러요. 바닷물이 어떻게 도냐. 근데 이제 바다 깊숙이는 바람이 잘 안 가니까 바다 표면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순환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자, 시계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는 여기 있다. 이렇게 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고 그 다음에 밑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돌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럼 내가 화살표 지금 몇 개 그렸지? 8개. 8개를 다 이름을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이름을. 자, 그럼 이름 잘 외울 수 있게끔 잘 봐. 알겠죠? 이름을 보고서 이름을 써야 된다는 게 아니야. 오해하지 마. 보고서 이거 뭐 써야 되는 게 아니야. 봤을 때 이게 뭐다라는 것만 매칭만 할 줄 알면 돼. 알겠지? 자, 그럼 이거 적도야. 그럼 적도 위에지, 그치? 적도의 북쪽이잖아. 지금 여기는 적도의 남쪽이고, 그쵸? 그래서 요 화살표는 요 해류는 우리가 북적도 해류라고 합니다. 해류점 뺄게요. 알겠죠? 북적도 해류. 그럼 밑에는 뭐겠어? 남적도겠죠? 그럼 벌써 이름 2개 알았지? 그치? 됐죠? 여기까지? 자, 우리나라랑 미국 사이에 있는 바다가 뭐야? 태평양. 태평양의 북쪽이니까 얘는 북태평양 해류입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는 뭐 있지? 여기 북극이 있으니까 여기 남극이 있겠지, 그치? 그래서 요 밑에는 남극 순환유라고 얘기를 할 건데 얘는 몰라도 돼. 알겠지? 그럼 내가 8개 중에서 하나 뺐어. 그쵸? 8개 중에 하나 뺐어. 그럼 7개 외워야 되는데 북적도, 남적도, 북태평양까지는 할만하지, 그치? 요거는. 자, 여기 뭐 있지? 우리나라 옆에? 독도 말고 더 내려오면 일본 있죠, 그쵸? 일본. 그래서 여기가 일본틱한 이름이야. 쿠로시오 해류. 됐니? 쿠로시오 해류. 자, 호주. 호주의 동쪽이지 지금, 그치? 그래서 요거는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야. 됐니?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러면? 그치? 적도의 북쪽, 남쪽. 태평양 북쪽. 좋네. 일본틱한 이름, 호주 동쪽. 그쵸? 여기까지 이름 외울 수 있어. 자, 그럼 요 2개만 외우면 돼. 2개만. 얘는 미국틱한 이름. 캘리포니아 해류입니다. 됐어요? 캘리포니아 해류. 그다음에 요거는 페루 해류예요. 요 2개는 좀 외워주세요. 알겠죠? 요 2개는. 나머지는 그냥 뭐 눈으로 외울 수 있지만. 됐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북쪽은, 북반구 쪽은 시계 방향. 얘가 시계 방향이니까. 아열대, 요걸 아열대 순환이라고 불러요. 아열대 순환. 북반구의 아열대 순환은 시계 방향. 남반구는 반시계 방향. 이렇게 된다. 됐어? 이것도 시험 봐요. 안 봐요.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러면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잖아. 그쵸? 파란색은 잘 봐. 남극에서부터 오는 물이고 북극에서부터 오는 물이지, 그치? 그러니까 파란색은 찬물이야. 이걸 우리가 한류라고 얘기를 해요. 찬물, 알겠죠? 찬물. 그 여기는 따뜻한 남쪽이잖아, 지금, 그치? 얘 입장에서 여기가 남쪽인 거야, 그쵸? 그래서 빨간색은 우리가 난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난류. 어렵지 않지? 그치? 얘는 따뜻한 물, 얘는 찬물, 그치? 자, 그러면 이게 책에 내가 써놨나? 117 잠깐만 117에 있긴 한데 그냥 볼게요. 자, 수온, 온도. 당연히 물 온도는 얘가 높겠지, 그쵸? 이게 따뜻한 물이냐며, 그치? 그 다음에 염분. 누가 더 짜냐야, 알겠죠? 누가 더 짜냐? 그냥 생각을 해봐. 찬물과 뜨거운 물이 있으면 내가 소금을 녹일 때 어느 물에 소금이 더 많이 녹을 것 같아? 따뜻한 물에 소금이 더 많이 녹아요. 알겠죠? 따뜻한 물에. 자, 밀도. 찬물이랑 뜨거운 물을 섞었어. 그럼 가라앉는 물이 뜨거운 물일까, 찬물일까? 찬물. 그래서 밀도는 찬물이 더 큽니다. 알겠죠? 밀도는 찬물이 더 커요. 자, 용존산소량이라는 게 있어. 용존산소량. 그러니까 산소가 잘 녹을 수 있는 물이야. 산소가 잘 녹는 물. 산소가 많은 물이야. 기체는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있을 때 어디에 더 잘 녹을까? 자, 이게 생각해. 사이다. 사이다를 끓여 먹어, 얼음 넣어서 먹어? 얼음 넣어서 먹어. 왜? 그게 더 시원하고 더 청량감이 있잖아. 그치? 톡톡 쏘잖아. 왜?
찬물일 때, 얼음을 넣었어. 찬물일 때 이산화탄소가 잘 녹으니까 더 청량감이 있는 거야. 그쵸? 찬물일 때 더 기체가 잘 녹습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찬물에 많아. 알겠죠? 산소가 찬물에 많아. 영양염류라는 게 있어. 영양염류. 자, 그럼 영양염류는 뭐냐면 그냥 플랑크톤 생각하시면 돼요. 플랑크톤. 산소가 있어야 영양염류라는 그 미세균도 잘 사는 거야. 그럼 당연히 찬물이 산소가 많이 녹아있으니까 영양염류가 많은 겁니다. 플랑크톤이 많은 거야. 물고기 먹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럼 찬물이 뭔가 물고기 먹이가 많으니까 물고기들이 많이 있겠지. 그러니까 물속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물고기가 많다 생각하면 돼. 알겠지? 여기까지? 됐잖아? 아, 낚시할 때 생각해. 낚시할 때 바닷가 나갔어. 바다에서 뜰채로 이렇게 떠? 아니잖아. 낚싯줄 막 건넬 거 아니야. 그치? 몇십 미터 내려보낸단 말이야, 낚싯줄을. 그쵸? 거기 물고기가 많으니까. 알겠죠? 됐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할만하지? 그치? 여기까지는. 이름을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 매칭만 할 줄 알면 돼. 알겠죠? 매칭만. 됐어요? 이제 다 했습니다. 거의 다 했어요. 저 오늘 다 했습니다. 할 거 거의 다 했어요. 자, 118페이지. 118페이지에 엘니뇨, 라니냐 요거만 하면 됩니다. 자, 요거만 하면 돼요. 알겠죠? 요거만 하면 됩니다. 자, 잘 봐. 근데 요게 외우는 게 아니야. 외우는 게 아니니까 잘 봐. 이걸 외워서 하면 겁나 힘들어. 평상시가 있어. 평상시. 평상시만 외우면 돼. 나머지 그렇게 어렵지 않아. 평상시. 자, 평상시에 서태평양이 있고요. 서태평양. 그리고 동태평양이 있어요. 자, 잘 봐. 평상시에는 동태평양에서 서태평양으로 무역풍이 붑니다. 무역풍. 그래서 동태평양에 있는 따뜻한 물을 서태평양으로 보내줘요. 요게 이제 기본이야. 알겠지? 요게 이제 기본이야. 자, 그럼 잘 생각해보자. 따뜻한 물을 여기로 보냈다며, 그치? 따뜻한 물을 이렇게 옮겨왔어. 그럼 서태평양의 수온은 어떻게 되겠어? 높아지겠죠. 따뜻한 물을 보냈으니까. 여긴 따뜻한 물이 보냈다며. 그럼 상대적으로 여기는 수온이 낮아져야겠죠. 그쵸? 물을 이렇게 보냈잖아. 그러면 여기 해수면의 높이가 어떻게 돼야 돼? 높아져야 되지. 내가 물을 보냈다며. 그치? 그럼 여기 물을 보냈으니까 높이는 낮아져야겠지. 그치? 여기까지 됐죠? 그쵸? 자, 그럼 잘 봐.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갔어. 자, 수온이 올라갔어. 그럼 기체는 어떻게 돼야 돼?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는 상승이라며. 그치? 기체는 상승. 온도가 내려갔어. 저온일 땐 기체가 하강이야. 그치? 그럼 여긴 기체가 만들어졌으니까 구름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고, 여긴 구름이 안 만들어지겠지? 그쵸? 그래서 서태평양 지역에는 비가 자주 옵니다. 동태평양은요, 구름이 잘 안 만들어져서 보통 맑아요. 됐니? 어렵지 않지? 그쵸? 어렵지 않아요. 아, 평상시에는 동태평양에서 서태평양으로 따뜻한 물을 보내줄 거야. 따뜻한 물을 보냈으니까 서태평양의 온도가 높고 동태평양 온도가 낮다. 물을 보냈으니까 해수면이 높아지고 여기는 해수면 높이가 낮아진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 물을 보냈어. 그럼 여기 물 높이가 계속 낮아지진 않을 거란 말이야. 아니, 수영장이 있어. 이렇게 수영장이 있으면 내가 물을 이렇게 보냈어. 저쪽으로. 그렇다고 여기 물이 계속 낮아져? 아니지. 물이 계속 채워진단 말이야. 그치? 여기도 내가 물을 이렇게 보냈으니까 밑에서부터 물이 다시 이렇게 채워져요. 여기에 물을 보냈으니까. 근데 밑에는 뭐라고 했지? 찬물이지. 그치? 밑에는 찬물. 찬물이 영양염류가 많아. 물고기가 많이 있다며. 그치? 찬물이 채워지는 이거를 용승이라고 합니다. 용승. 용승이 일어나면 물고기가 많이 잡혀요. 됐어요? 됐니?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그냥 평상시야. 알겠죠? 여기까지 평상시. 자, 그럼 이제 쉬운 거 할게. 잘 봐. 이제 쉬운 거야. 라니냐라는 걸 합니다. 라니냐. 라니냐는 뭐냐면 원인은 잘 몰라요. 원인은 모르는데 무역풍이 강해진 거야.
그러니까 따뜻한 물을 적당히 보내야 되는데 촌내 보낸 거야. 알겠니? 자, 그럼 잘 봐. 서태평양이 있고 동태평양이 있었는데 따뜻한 물을 적당히 보내야 되는데 촌내 보낸 거야, 따뜻한 물을.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온도가 어떻겠어? 온도가 겁내 높아지겠죠. 따뜻한 물을 많이 보냈으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는 온도가 많이 낮아지겠죠. 그치? 그럼 여기는 당연히 해수면의 높이가 많이 증가하겠죠. 물을 많이 받았으니까. 여기는 해수면의 높이가 많이 감소하겠지. 그치? 물을 많이 보냈으니까. 됐어, 여기까지? 그럼 온도가 많이 높으니까 많이 대기가 상승해서 많이 구름이 생긴단 말이야. 여긴 많이 대기가 하강할 거고. 그럼 여기는 구름이 많으니까 비가 많이 올 거라고. 그치? 그래서 여기 폭우가 오거나 또는 홍수가 발생합니다. 됐니? 비가 많이 와요. 그럼 여기는 원래 맑았어. 근데 씨발 더 맑대. 그럼 뭐야? 가뭄. 그치? 그럼 물을 많이 보냈어. 그럼 당연히 밑에서 채워지는 물도 어때? 많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용승이 많이 일어나는 거고, 용승이 많이 일어나는 건 어획량은 또 어떻겠어요? 많아지겠죠. 물고기가 많이 올라올 거 아니야. 그치? 찬물에 물고기 많이 산다고 했으니까. 어렵지 않지, 그치?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이번엔 엘니뇨. 라니냐는 시험에 잘 안 나와. 너무 쉽잖아. 요거에 그대로 그냥 오버만 하면 되니까. 그치? 자, 엘니뇨. 엘니뇨도 마찬가지. 원인은 몰라요. 원인은 모르는데 무역풍이 약해지는 거야. 알겠지? 무역풍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럼 잘 봐봐. 잘 봐. 서태평양이 있고 동태평양이 있는데 따뜻한 물을 보내다 만 거야. 쭉 해서 원래 따뜻한 물을 보내서 여기 수온이 높아져야 되는데 보내다 말았어. 그럼 여기는 평상시보다는 수온이 낮겠지. 물을 덜 보냈으니까 평상시보다. 여기도 평상시보다 물을 덜 보냈으니까 수온이 높겠지. 평상시보다는. 그치? 평상시보다는. 그럼 여기 물이 덜 보냈으니까 당연히 해수면의 높이도 평상시보다는 낮겠지. 물을 덜 보냈으니까 여기는 평상시보다 수온의 높이가 높을 거야. 그치? 물을 덜 보냈으니까. 그럼 수온이 낮아. 수온이 낮으니까 어때? 기체가 하강이야. 그쵸? 여기는 수온이 높아? 그럼 기체가 상승이야. 그치? 극단적으로 가는 거야. 원래 비가 오는 지역인데 이제 비가 안 오지.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가뭄이야. 됐어요? 그럼 여기는 원래 비가 오는 지역이 아니었어. 맑은 지역인데 이제 비가 온대. 구름이 생겨가지고. 그치? 그럼 여기가 이제 폭우나 홍수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을 덜 보냈으니까 용승은 어떻겠어? 용승은 작겠지. 물을 많이 보내야 이 많이 보낸 양을 채우려고 용승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물을 조금 보냈으면 용승이 많이 될 이유가 없지? 용승이 적으니까 어획량은 어때? 감소해야겠죠? 그쵸? 용승이랑 어획량은 비례니까. 자, 됐지? 여기까지? 그럼 봐봐. 문제에서는 그림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문제에서는 자, 보통 책에 있는 문제에서는 적당히 보냈어. 그래서 여기서 기체가 상승해서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 봐야 돼, 이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에서는 화살표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오케이. 기체가 내려오니까 가뭄 맞아. 근데 여기는 이렇게 해서 내려오면 여기도 비가 안 와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여기는 폭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잘못된 그림이야.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그려야 되냐? 원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원래는 요렇게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복잡한지 뭐한지 아무튼 그림이 좀 요상해요. 그래서 엘니뇨 때 헷갈리면 안 돼. 화살표가 밑으로 돼 있다고 해서 여기 가뭄 이러면 안 돼. 알겠지? 중요한 건 요 위에 있는 그림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밑에 물을 덜 보냈어. 물을 덜 보냈으니까 덜 따뜻해. 그럼 평상시보다는 온도가 낮아. 평상시보다 높이도 낮아. 여긴 물을 덜 보냈으니까 평상시보다 온도가 높고 높이도 높아.
물을 덜 보냈으니까 용승 절 됐어. 어획량이 줄어. 이렇게 보는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엘니뇨가 훨씬 중요합니다. 알겠죠? 100문제 나오면 99문제는 엘니뇨고 뭐 한 문제 나올까 말까. 알겠죠? 아니냐가.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뒤에 문제를 풀어봅시다.